인생을 건 한방 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건다. 여의도 타짜 함께하는 네 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소영주 백 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은 여러분 이제 특별히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네 타짜 덕분에 공개 방송이 아주 성황리에 끝났어요. 거의 SBS 개국 이래 최고의 공개 방송이 아니었나라는 자평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네 타짜 분들. 아유 감사합니다. 그냥 뭐 저녁 회식도 좋았고. 네. 삼겹살 너무 맛있었어요. 회식이 좋았지. 원래 더 좋은 데 가려고 그랬는데 더 비싼 데 제가 가려고 그랬는데 충분히 좋은 데였습니다. 충분히 좋았어요. 저 일찍 끝나가지고 거기가 좀 그렇게 삼겹살 됐습니다.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아직 저 앞서 인터뷰 한동훈 전 대표가 아직 안 가고 밖에 있어가지고 말씀하시긴 곤란할 수도 있겠으나 자, 인터뷰 어땠습니까? 윤타짜에게 마지막에 들어야지. 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또 우리 김태현 진행자께서 물어볼 얘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저요? 내용이 그냥 방대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거제도가 공기가 좋은가 봐요. 얼굴도 좋아지신 것 같고. 아무튼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그 경청 이 시리즈를 다음 어느 지역으로 갈까 이게 좀 궁금해요. 어떤 테마로. 그래서 아까 살짝 여쭤봤는데 아직 안 정했다고요. 알겠습니다. 서타짜는 어떻습니까? TD 눈에서 꿀이 떨어져서 저요? 꿀을 어디에다 찍어 먹어야 되나 싶었는데. 저는 모든 사람한테 꿀 떨어지게 쳐다보는데. 근데 지금 봐서는 한동훈 대표가 물론 이제 지역 탐방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조금 더 그 대중들 앞에서 좀 이런 공개된 방송 자주 나와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장을 피력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민심 청취 그다음에 또 정치 플랫폼 만들고 그런 것도 뭐 나름대로 판단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는 전면적이고 좀 공격적인 어떤 정치 행보가 조금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는데요. 장타짜는 어떻게 봅니까? 글쎄요, 그럴 만한 상황인가 현재 정치권 상황이. 그래서 그거는 뭐 알아서 판단하실 텐데 저는 대단히 좋았고 정말 이제 정치인 다 되셨구나라고 생각된 문장이 있어요. 뭐요? 지금은 뭐 저 정치인이 국민들 가르칠 때는 아니잖아요. 지금 국민들에게 배워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성대모사도 했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신다면 앞으로 정치를 하는데 큰 자양분이 되겠구나, 이번 민생 탐방이. 그래서 아주 긍정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타짜 얘기는 안 듣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내부자 얘기까지 굳이 뭐. 네. 네, 안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니, 하실 말씀이 많으셔서 저는 이제 좀 어떤 얘기에 주안점을 두고 하실까 했더니 뭐 모든 사안이 다 중점을 두고 하셔서 아까 저 민심 탐방 외에도 공개적으로 많이 활동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저 아까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뭐요? 그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만나자고 했는데 안 만났다. 사실은 통일교 쪽에서 작심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접근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는 거기서 비켜나간 거고 다른 사람들은 만났던 거고. 그래서 이게 통일교와 국민의힘 간의 유착 이 수사가 간단치는 않을 것 같아요. 당원명부도 나왔고 앞서 얘기했는데. 경남도당에서 종이 뭉치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경남도당만 있겠냐고요, 그게. 그래서 간단치 않다, 이 상황이. 그거는 경남도당은 사실 압수수색 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이제 나온 거고, 만약에 그러면 다른 도당 가면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5개 지구 장들에게 오더를 내렸다고 윤 본부장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5개 지부에 따르면 경남에 하나가 이제 드러난 것뿐이죠. 전체를 확인하면 저는 뭉치에 뭉치를 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여의도 타짜 때 본격적으로 나눠볼 주제는 뭐냐면 추석 밥상. 내일부터 추석 연휴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추석 연휴 시작한 여의도 타짜, 다음 주에 연휴 마지막 날도 여의도 타짜네. 여의도 타짜 본방 불가로 추석을 열고 닫게 됐어요, 이번에는. 그렇게 짜졌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이거부터 해볼게요. 추석 밥상에 가장 많이 오르내릴 인물들이 누가 될까? 원래 다들 모이면 정치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들 하시잖아요. 야당, 여당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야당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가 나온 김에 누가 야당 인물 중에서는 그래도 누가 제일 언급 많이 될까요? 보면은 얼핏 생각할 수 있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 얼마 전에 뭐 오랜만에 모습도 공개가 됐고 재판도 진행 중이고 아니면은 뭐 지금 제1야당의 대표는 뭐 장동혁 대표니까 뭐 장동혁 대표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일단 저는 뭐 단연 김건희 씨일 거라고 봅니다. 역시 그만큼 지금 이 내란 사태를 거치면서 예. 또 윤석열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을 거치면서 김건희라는 존재가 국민들한테 굉장히 깊이 각인돼 있고 예. 최근에 김건희 씨가 이렇게 막 언론에 전면에 드러나는 그런 이슈들이 없긴 했는데 예.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뭐 오늘도 뭐 하나 나왔더만요. 뭐요? 그 리투아니아 그 편집샵 갔던 게 예. 그냥 간 게 아니고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갔다. 어허. 영부인들 세션을 취소하고. 자 말씀드릴게요.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나토 순방 때 공식 일정 취소하고 명품 매장 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이지만은 이제 김건희 씨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데 예. 어쨌든 이게 좀 이 말초적 관심을 자극하는 유의 아 그렇죠. 이슈들이 많아요. 김건희 씨는 예. 뭐 명품백부터 시작해서 목걸이부터 시작해서 예. 지금 뭐 명품샵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추석 연휴에도 예. 뭐 정치 얘기를 밥상에서 하게 되면 지금의 이제 이 야권의 가장 핫한 인물, 가장 많이 회자될 인물은 단연 김건희일 거다.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치고. 아니 이제 드라마 같은 거죠. 예. 원래 막장 드라마가 시청률이 높잖아요. 이 막장 드라마 시청률 높은 이유가 예. 설마 와 이거거든. 근데 지금 드러나는 것들이 예. 사실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은 잊혀질만 해요. 왜냐하면 이미 구속 수감이 됐고 재판 중이기 때문에. 예. 근데 사실 이게 지금 현재 특검 수사에서 드러나는 걸 보면 OTT 드라마보다 더 어떤 말씀하신 말초적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소재라서 예. 이번 추석 밥상까지는 아마 가장 많은 회자거리로 좀 얘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이것도 공식 일정 취소하고 명품 매장 간 게 범죄는 아닌데 그래도 영부인이 공식 행사를 뭐 몸이 아파서 취소할 수는 있는데 그거 아니, 안 하고 쇼핑하러 가는 범죄는 아니지만 외교적으로는 엄청난 그렇죠. 결례죠. 결례였을 수 있죠. 결례고 국가적으로도 낭비인 거잖아요. 사실 외교행 일하러 가야 돼 일 안 하고 아주 저 뭐 땡땡이 치고 쇼핑하러 간 건데. 그때 저는 그 해명이 기억이 나요. 뭐요? 호객행위에 아. 호객꾼 때문에 거기 잠깐 들어갔다고 해서 저도 이제 방어를 하다가 그건 막 넘어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로 어떤 일정이 있는데 취소를 하고 단지 그것을 위해서 거기를 갔다 하면은 그건 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건 어쨌든 공직자의 아내니까 공직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외교 일정 공식 수행하는 사람이 공식 행사 안 가고 딴 일 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범죄 여부를 떠나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어찌됐건 장타짜는 어떻게 봅니까? 윤건희 부부죠 뭐. 역시 윤건희. 예. 예. 그분들의 얘기를 이 측근들을 통해서 저 해괴망측한 행동들을 했구나. 예. 해명도 엉터리구나. 그런 것들이 계속 밝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타짜 같은 경우는 친척들이 물어보겠네요. 방송에서 얘기 안 한 거 우리한테 재밌는 거 얘기해 줄 거 없어 이렇게 그죠? 아니 제가 가면은 말을 못 붙여요. 제가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있거든요. 물어보지 말라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명절 때는 정치 얘기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런 관심들 예.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아니 윤석열 대통령 재판 날이면 아침 식사도 못 하고 점심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이런 해명들이 예.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좋은 것인가? 도움이 되는 것인가?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러면은 아침 자기가 먹으면 되는 것이고 점심은 컵라면 건빵 말고 딴 거 그냥 구치소에서 주는 교도소에 주는 거 먹으면 되지. 왜 이걸 먹어?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발언을 하고 해명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예. 우리 저 추석 밥상에 윤건희 부부가 더 많이 회자될 것 같아요. 저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나 이게 김계리 변호사 얘기를 이제 교도소에 출정을 많이 하거든요. 검찰실 조사받을 때 출정 오는 경우도 있고 재판하는 경우도 있고 밥 줍니다. 제가 알기로는 점심에. 그렇지. 제가 시스템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밥 줘요. 경험당. 너 오늘 하루 종일 저기 증인신문 해야 되니까 너 이거 재판 받아야 되니까 컵라면 먹어 이렇게 안 합니다. 밥 줘요. 밥 안 주면 큰일 납니다. 이거. 건빵은 특시가 아니라 그리고 아침에도 밥 줘요. 예. 제가 그 옛날 90년도 초반에 예. 90년이요. 1990년에 그때 감옥에 가서 출정 다니고 뭐 조사받으러 다닐 때도 대한민국 교정행정이 절대 재소자들의 밥을 거르지 않아요.
그리고 아침에 출정 준비를 서둘러서 하느라고 마치 아침을 못 먹는다고 얘기하는데 아침을 주지 않고 출정을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아침에 6시에 일어납니다. 기상 시간이. 6시에 일어나서 7시에 준비할 때까지 충분히 아침 먹을 시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입맛이 없어서 컵라면을 먹었거나 뭐 다른 선택을 한 거지 절대 밥을 안 주는 경우가 없고 그리고 출정이나 조사를 나가서 이게 길어질 것 같으면은 점심을 구치소에 가지고 갑니다. 본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같이 출정 나가는 그 교도관들이 다 준비해 가지고 가고 저녁에도 저녁 시간에 못 맞추고 늦게 들어올 것 같으면은 방 안에다 밥을 다 넣어놓습니다. 대한민국 교정행정이 이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90년대 초반에도 그랬는데. 그 옛날부터. 그러니까 지금은 더더욱. 지금 그리고 뭐 무슨 뭐 또 반대편에서는 컵라면을 전직 대통령이 주는 특식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보기엔 현실을 모르는 거고 재수자들이 컵라면을 구매해서 방 안에 싸서 놓고 먹습니다. 그래서 김계리 변호사가 저는 그거를 보석 사유로 얘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석 신청할 사유가 없구나. 할 말이 없으니까 아무 말이나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당뇨가 심하신데 건빵이랑 컵라면 그거는 다 탄수화물인데 본인 선택인 거죠. 안 돼요. 믿을 수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식단이랑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단독 보도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요 저희가 광고 듣고 3부에서 그 얘기하고 그다음에 추석 밥상에 오를 야당 인물 마주하고 여당 인물 얘기까지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여의도 타짜 3부에서 계속됩니다. 2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식사 얘기를 좀 했어요. 김계래 변호사가 했던 얘기 뭐 저 아침은 못 드시고 점심은 컵라면과 건빵으로만 드십니다. 요게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다라는 얘기가 우리 네타짜들이 얘기해 드렸는데 단독 보도 2개를 소개를 해 드릴게요. 한겨레신문 단독 보도입니다. 제목은 이래요. 윤석열의 기미상궁 경호처 첫 구속돼 맥기니 독극물 검사. 이건 뭐냐면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시절 서울구치소에 구속됐을 때 매 끼니마다 독극물 검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구치소는 또 윤 전 대통령 독방 창문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복도에 가벽을 세웠고 주변 수용실 3곳을 비워뒀던 사실도 파악됐다. 요게 하나 있었고 KBS 보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초 헌재에서 탄핵 심판에 출석했을 당시에 인근 식당에서 도시락을 공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식당은 헌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교도관이 직접 사온 도시락을 윤 전 대통령이 먹었다고 한다. 도시락 가격은 12,000원 수준으로 밥과 찌개 5종의 반찬이 포함되어 있다. 당시 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도시락뿐 아니라 경호처 직원의 검심용 도시락까지 매번 2개를 제공했으며 비용은 구치소 예산으로 처리됐다. 1일 식사 단가는 한 끼에 1,700원인데 단가 요거를 안 먹고 이제 도시락을 사다 먹었다 요건데 일단 이거 참 이거 먹는 한겨레 보도. 근데 원래 현직 대통령은 외부에서 식사하면 이거 뭐 예전 김부상국처럼 검식 하나요 경호처에서? 안 해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저도 처음 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경호처도 경호처지만 저는 서울구치소를 담당한 구치소장 김현우 구치소장이었겠죠 당시에. 이분 저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특혜를 너무 줬어요.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어느 정도의 배려는 있을 수 있으나 구치소 직원 7명을 또 붙였다는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해줬다. 그다음에 뭐 먹는 거 갖고 참 뭐라 하기는 참 야박하긴 하지만 이 먹는 것도 최소한의 구치소의 이 교도 행정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좀 허용이 돼야지 아예 대놓고 거기다가 그냥 특실을 만들어 준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책을 하기보다는 구치소장 담당했던 그분에 대해서는 책임 물어야 되고 건빵하고 컵라면은 그냥 하나 정리 드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택에 더 믿지만 중요한 거 아니 특검 수사를 받았어요. 재판을 받았어요. 한 번도 안 나가놓고 뭘 그런 주장을 합니까? 아니, 저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 말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단체 급식 시설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 감옥에 간 거는 처음이니까 군부대 방문하잖아요. 그럼 현직 대통령이 그 조리한 식사를 따로 미리 사전에 무슨 독극물 들었는지 검사해보고 합니까?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 비교해봐도 제가 보기에 괜한 유난을 떨었다고 생각하고 서울구치소 측도 문제고 그리고 서울구치소 측도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급식시설에 들어가서 전체 그 과정에서 검사를 하겠다 그랬는데 그건 거절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덜어서 다른 용기에 이걸 이제 검사해가지고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특혜는 전례가 없는 거고 이게 다 감사 대상이에요. 아까 헌법재판소에서 그 헌법재판 받을 때 도시락 별도로 시켰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별도로 지금 음식에 독극물 검사를 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시에 서울구치소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특혜를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제공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이외에도 접견 시간이 금지된 시간에 접견을 하고 휴일에도 접견하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접견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접견하고. 그 지금 법무부가 감사하고 있는데 어쨌든 감사해가지고 책임 물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야당 입장에서는 선거가 이제 얼마 남았나? 한 10개월? 10개월 아니고 9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지금 9월이니까 그죠? 9개월 8개월 남았죠. 예, 그러면 이제 미래 이야기 뭐 새로운 야당의 인물, 새로운 지도자 뭐 이런 얘기해야 되는데 추석 방학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 나오면 안 좋잖아요. 아무래도 뭐 좋은 얘기 나올 리가 없으니까. 장동혁 대표 얘기는 안 나올까요? 지금 보니까 뭐 어느 여론조사 보니까 뭐 차기 뭐 미래 지도자인가 제목이 뭐지? 예,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 1등했던데. 예,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2등이 조국 비대위원장이고, 예, 장동혁 대표. 야, 우리 장동혁 대표가 말이야 야당의 다음 지도자야 이런 얘기 안 나올까요? 아직 다음 대선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고요. 예. 예. 그럼 그래요? 안 나와요? 우리 마라톤 볼 때 예. 2시간 정도 됐을 때부터 봐야 말이 되잖아요. 예. 요거 말씀드려야 된답니다.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8일에서 29일 실시한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위.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라고 요거거든요. 예, 그 나오진 않을 거다. 아직까지 대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당 대표 된 지 뭐 한 달 정도 됐고 장애 집회한 것도 있으니까 지역에 따라서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많이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당 대표이기 때문에 지금 회자가 되는 거지. 장동혁 대표의 정치 경력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독자적으로 장동혁이라는 사람만 딱 떼놓았을 때 앞으로 뭐 대선이라든지 이럴 때 보수 쪽의 지도자냐고 보기에는 아직 시간이 이르지 않을까요? 근데 좀 저는 노이즈 마케팅 장애 집회를 포함해서 그 효과라고 보는데 근데 정당 지지율은 지금 민주당이나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그 반사이익을 국민의힘이 못 가져가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만 저렇게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벌이고 있는 장애 투쟁이나 대여 투쟁이 결국에는 이제 장동혁 대표 개인한테만 이게 이제 그 반사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라는 거예요. 당 대표를 맡고 있으면 그런 일이 늘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 전체 입장에서 보기에 저 현상이 결코 좋은 건 아니죠. 왜요? 어쨌든 대여 투쟁을 하고 장애 투쟁을 하는데 그 결과물이 당 대표 개인에게만 가고 당은 오히려 여전히 여론에서 냉담한 그런 반응을 얻고 있다는 거는 당 전체로 봤을 때 그게 좋은 모습 아닌 것 같은데요. 같은 장시인 장성철 대표, 장성철 소장 예전에 그 야구 칼럼 중에 그런 칼럼이 있어요. 기아 타이거즈 한참 못하다가 갑자기 막 잘하니까 제목이 뭐였더라? 기아 타이거즈는 어떻게 1위가 되었나 이런 칼럼이 있었거든요. 박모 저 알죠? 유타차 내가 뭐 얘기하는지. 똑같은 질문. 장동혁은 어떻게 1위가 되었나? 당 대표니까요. 단지 그것뿐이에요? 관성적인 지지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8% 정도 나온 이유가 세부적으로 살펴봤더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39%에 가까운 지지를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현재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도자 누가 있나? 당 대표 장동혁 있구나. 뭐 그렇게 생각해서 뭐 자리가 사람 만드는 거니까. 관성적인 관행적인 지지가 아니냐. 그래서 별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연 지도자 감이냐 대통령 감이냐 그걸 놓고 봤을 때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왜요? 대통령 감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희가 묻지 마시고. 그러니까 보여준 정치적인 역량이 결국에는 윤어게인으로 지금 대표되고 있잖아요. 윤석열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다음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의문점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뭔가 본인이 미래 지도자라는 가치관, 철학 뭐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보여주고 있잖아요. 과거지향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그냥 과연 미래 지도자로 인정받을까? 그냥 당 대표라는 관행적, 관성적 지지다. 또 전화 오겠네. 알겠습니다. 전화 받았어요? 그러면 또 온다는 얘기. 그쪽에 또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형 또 왜 그래 막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여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추석 밥상에 가장 많이 오르내릴 여권 인물은 누구일까? 서타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대통령일까요? 대표일까요? 고민을 해요 지금? 누구? 뭐 대통령이나 대표나 예. 고루고루 뭐 이야기거리가 되겠죠. 예. 특히나 이제 이 민주당 내에서는 대통령보다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예. 많은 국민들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새로운 인물이 하나 늘어났잖아요. 김현지 이 부속실장. 그러니까 이게 이 운영위가 10월 말이 넘어야 이제 되는 것이고 한 달 정도 남았어요. 예. 그러면 다 공교롭게 이게 추석 밥상에 올라가는 소재로 얘기하기 좋은 또 안주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뭐 실체는 별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별게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려서 사실상 그 추석머리 밥상에서 갖가지 그냥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거리로 뭐 좀 소재를 삼지 않을까. 근데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운영위가 끝나봐야 이제 예. 김현지라는 사람이 실세가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될 것 같다. 아니 이제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가 이제 발단이긴 한데 예. 사실 이제 김현지 실장을 이렇게 여론의 관심 인물로 만들도록 실책을 자초한 건 대통령실과 여당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우상호 정무수석이 아까 후회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100% 나온 국회 나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아니, 그 전에 인사가 예정돼 있어서 좀 미뤄달라 그랬는데 증인 채택을 결과적으로 그게 이렇게 돼버렸다. 예. 이런 표현도 하시고 그래서 김현지 비서관 때문에 인사를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 과정을 정무적으로 잘못 관리한 거죠. 예. 여당에서 일단 총무비서관이라는 직책에 대해서 기관 증인으로 이 채택을 해놓고 나서 사람이 바뀌어서 뭐 새로운 총무비서관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문제다. 그래도 야당은 공세를 취하겠지만 지금처럼 부자연스럽지는 않다고요. 그래서 저게 대통령실하고 여당이 약간 정무적 실책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럼으로 인해서 마치 무슨 베일에 둘러싸인 측근 막후 실세인 것처럼 이미지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빨리 부를 거야죠. 그러려면 이제 나오는 걸 확정하는 게 부속실장인데도 그냥 나온다. 부속실장이 나가요? 네. 부속실장이 나온 나간 적이 없어요, 별로. 전례가 없잖아요. 예, 요구하지도 않고 네. 야당에서. 근데 논란이 이렇게 커진 마당에 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상호 정무수석의 인터뷰를 보니까 100% 나온다 이렇게. 당에서도 네. 대략 100% 이런 정리가-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당에서도 정리가 된 것으로 어떻게요? 뭐 요구가 되면 예. 나오는 것으로. 아니 그러면 채택 당에 그러니까 야당은 무조건 나와라 이럴 거고 여당에서도 오케이 하겠다. 여당 오케이를 하는데 이제 전제는 있겠죠. 예. 사실관계에 있어서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 과도한 예. 그 운영 외의 쟁점이 들어갔을 때는 우리도 어려울 수 있다. 다만 그 총무비서관에 준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면 증인채택 우리도 합의를 해주겠다.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 그래요. 나오고 질의 한 바퀴 돌고 파행될 거예요. 뭐 그 야당이 그렇게 한다고 질의 안 하겠습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질의할 거고. 아유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근데 왜 막아요? 예. 아니 안 먹었잖아 이제. 왜 막았었어요 그럼?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매끄러워야 되는데 이걸 좀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많은 것처럼 국민들한테 보여서 이게 상당한 불필요한 오해를 가져왔다. 이건 아쉽다. 막을 이유가 전 없었다고 보고요. 긁어부스럼 됐다. 네. 긁어부스럼 됐다. 네, 설사 예. 야당이 정치 공세를 과도하게 하면 예. 파행된다니까요. 질의 한 바퀴 돌고. 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제가 간사였으면 예. 조건 걸어서 나오긴 나올 텐데 이 부분을 약속해 주라.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나온다니까 이거를 전제를 깔았어야 되는데 예. 아예 그냥 처음부터 배제를 하는 인상을 줘버리니까 조금 스텝 꼬인 거 있는 거야. 하긴 크게 관심이 없던 뭐 사람들도 뭐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했다가 누구인데 그렇게 안 나오게 하려고 하지라고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그래서 아마 실책이었다라고 이제 박타짜하고 서타짜가 얘기하시는 것 같고 장타짜 봤을 때는 여권에서 밥상에 오를 만한 인물이 있어요? 김현지 씨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네. 뭐 추미애, 정청래 이런 분들도 관심이 있겠지만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잖아요. 예. 그 진짜 그렇게 실세야? 뭐 들은 얘기 있어? 뭐 이렇게 물어보겠죠. 왜냐면 우리 국민들 비선 이런 건 얘기를 하면 또 귀가 솔깃하거든 또. 아니 비선은 아니지. 공식 라인이죠. 지위가 비선, 있는 네. 천모가 어떻게 비선이에요? 그렇죠. 공식 라인이죠. 예. 되게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알려진 게 없으니까 온갖 억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 온갖 억측에 대한 대답은요.
박타짜가 이제 제가 본방불가에서 본방불가에서 해드릴게요. 해드릴 네. 거예요. 근데 고약해요. 이게 그랬대. 이게 고약한 거거든. 사실 확인도 안 됐는데 맞아. 그랬대. 알아? 네. 그랬대. 그게 제일 그렇죠. 그런 소문들. 여당이 되면 그런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반면교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서 많은 경우가 그런데 예. 사실이 뭐냐도 중요하지만 그걸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좀 그 여당이나 대통령실의 정무적인 실책이 예. 아쉬운 면이 있죠. 사실은 뭐가 있겠습니까? 성남시장 시절부터 혹은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주변에 있었던 측근 참모라는 것 이외에 그럴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상 그런 무슨 선출되지도 않은 그런 측근 참모한테 비정상적인 힘을 실어주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요. 예. 근데 이제 마치 뭔가 비밀스러운 게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걸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마치 감추려고 하는 듯이 예. 일이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열고 털어버려야 된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7분 남았는데 제가 예고 하나 하려고. 뭐요? 자생한방 병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알려진 건 없고 의혹만 있잖아요. 예. 당시 이제 2022년 6월 말에 예. 그 이현모 씨 부인 신지연 씨 어허. 그분이 왜 이제 거기에 스페인 나토 정상회의. 예, 거기에 왜 갔는지 예고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럼요. 본방불가에서? 따끈하게 제가 또 취재를 해왔습니다. 이거 특검에서도 모르는 거예요. 대형 스포츠 스타와 연루된 상황입니다. 오 이거 뭐야? 대형? 제가 축구? 그렇지. 아, 당시 누구겠어? 2022년 6월 정도면. 그렇지. 여기까지 하고 알겠습니다. 자 특검 관계자분들 좀 출근하고 계시면 저 들으시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본방불가를 들으시고 저 KT 빌딩으로 올라가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저 본방불가에서 하는 거예요. 한 10분 20분 있다가. 제가 딴 데서 안 하고 제가 본방불가 용으로 다 그러면 우리가 챙겨놨죠. 인연이 있지 말이야. 키 펴놨어요. 예? 오늘 아침에 안 것 같은데. 예? 그래요? 것 같은데. 저기 너무 잘 알아 나를. 요거 마지막 이슈. 오늘 아침 세계일보에 여론조사가 났어요.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지난달 29일에서 30일 실시한 겁니다.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관련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44.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39. 오차범위네요 지금. 그리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대로면 서울 탈환이 어렵다. 기존 정치인 안 되고 기업인 출신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이제 박용만 전 두산회장, 그다음에 제가 한성숙 저 중기부 장관 본인들은 정치 관심 없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저 코멘트까지 덧붙여서 기사가 나왔는데 어쨌든 네. 민주당 진짜 이 정도로 비상해요?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그런 아니 그러니까 부분들은. 지방선거에 대해서 44대 지방선거 39는 저는 사실상 이게 뭐 심각하게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어려울 거라고 고민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정치가 무조건 고개 들면 예. 무조건 얻어맞게 돼 있습니다. 아, 그건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내란 특검이 있고 국민의힘이 저렇게 말하자면 저런 그 국으로 치닫기 때문에 우린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될 거라 예. 그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지방선거 이렇게 준비하면 안 된다. 정말 이게 정말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표를 달라고 지금부터라도 겸손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당 지도부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라도 네. 좀 이 자세를 고쳐 잡고 가야 된다. 잠깐만 이거 여론조사 하나 더. 44대 39 전국 광역자치단체장이고 서울시장만 보면 야당 43, 여당 42. 요거는 진짜 박빙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거 앞두고서 정치가 이제 우리 진영이나 우리 편이나 우리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도 중요한데 상대가 결집하지 못하도록 흐트러져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그렇죠. 근데 이제 상대가 결집하기 시작한 결과로 저는 보여요. 그건 약간 명분을 준 거예요. 야당이 결집하게. 그래 저는 그게 최근에 정청래 당대표 체제 이후에 법사위의 과속 질주 예. 뭐 이런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여당 내부에서도 조금은 좀 이게 호흡 조절하고 좀 멀리 봐야 된다 상황을. 예. 이 상황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김영진 의원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에 좀 귀 기울여야 되고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그래요. 지금 국민의힘이 명분이 없고 명백하게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이 대한민국 그 헌정체제를 파괴하려고 했던 그런 위험한 범죄였다는 것도 알고 있고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해서 여론이 냉담하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 여당이 너무 독주하고 그 너무 난폭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에 대한 견제 심리가 발동하거든요. 그걸 견제할 주체로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여전히 국민들은 반신반의해요.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여론조사가 주는 의미는 여당 견제의 심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걸 잘 읽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야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뭐 다 괴멸이야 이런 얘기 뭐 하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 나오면 지금 필 받는 거 받아서 이야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추석 이후에다 계속 이대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판을 하면 안 되죠. 장애 집회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있겠죠. 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구도상 서울하고 적어도 부산 이 두 군데는 저 입장에서도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예. 상징성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후보로 갈 거냐. 지금 두 분 현직 시장에 3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부산에는 이제 강력한 후보가 있을 것 같고 민주당에. 근데 지금 서울은 그렇지가 않은 상태여서 예. 또 이 여론조사만 갖고 야 그럼 괜찮네 이러다간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 국민의힘이 그럼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총력전을 해야 된다. 저는 유의 있게 본 지역이 부울경이에요. 거기가 이제 여당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나가면 예. 여당이 뭐 또 부산시장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김경수 도지사 나가면은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렇게 예측을 해봤는데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여당이 38, 야당이 42예요. 그러면은 현재까지 여론의 흐름과는 좀 다른 수치거든요. 그러면은 부울경을 지킨다라면 이게 참 여당에 큰 타격이 갈 수도 있고 우려하는 거는 장동혁 체제가 상당 기간 오래 갈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겨버리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정계 복귀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좀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 부울경의 민심을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집권 여당 얘기 잠깐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집권 여당은요 이재명 대통령 말을 잘 들으면 돼요. 힘 자랑하지 말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봐라. 이게 대통령이 계속 주문했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사실 최근에 떨어지는 여론조사의 가장 안 좋은 부정적 요인이 힘 자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게 나중에 지방선거 닥쳐서 수습하려면 안 돼요. 지금부터 관리해야 된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죠. 골프하고 정치는 선거하고 골프는 고개 쳐들면 안 된다고. 오래된 정치권의 격언입니다. 자, 오늘 여의도 타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 네 타짜와는 10분 후에 한 12, 3분 후에 스튜디오 옮겨서 본방 불가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